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합격의 법학원 우리 자료해석 PSAT 자료해석 강의를 맡은 강호경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세 번째 챕터죠. 주요 단어의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단어의 쓰임과 활용이 상당히 챕터가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주요 단어의 쓰임과 활용이 자료 해석에서 왜 중요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자료 해석은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어휘라든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료 해석은 수학이 아닙니다. 숫자로 표현된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와 또 우리말, 글로,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정보와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숫자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단어,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서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 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때랑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PSAT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해석은 수학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거기에 쓰여 있는 표현과 어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길러나가신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뭇에 비해, 뭐뭇보다, 뭐뭇 대비, 뭐뭇 중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폭, 감소폭, 변화폭 또는 증감폭 해가지고 증가와 감소, 증가된 감소는 어쨌든 얼마큼 변화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런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일종의 비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이야기가 실수 자료 죄송합니다. 예, 요 폭이 나왔을 때 예, 그다음에 실수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증가 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데 이제 감소율인 거죠. 율. 감소율 비율 자료죠. 이게 율. 그래서 증가율, 감소율, 그다음에 변화율 해가지고 예. 비율 자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이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율도 이제 나눠 보는 거죠. 그러면 비율 자료가 나왔을 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어, 1%와 1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율을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택지 유형에 따라 계산과 유효수자로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뭇에 비해, 뭐뭐보다, 뭐뭐 대비, 뭐뭐 중 이제 이런 어휘들이 나옵니다. 나왔을 때 뭐 제가 한번 밑에 실제로 숫자는 아니지만 문자를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A에 비해 B가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A보다 B가 그다음에 A 대비 B는 A 중 B는 뭐 이런 문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기준과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요. 사실은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크다, 작다, 저 사람에 비해서 뭐 달리기를 잘한다, 못한다. 그럼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못한다, 키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에 비해서 크다는 건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은 키가 크다고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대한민국 평균 남성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비해 A보다 A 대비 A 중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앞에 들어가는 게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친구 A에 비해서 키가 크다면 기준이 친구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달리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빨라. 그럼 대한민국 평균 남성. 이 비해, 보다, 대비 중에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럼 뒤에는 나 또는 뭐 내 친구,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비교 대상. 그러면 우리가 좀 뒤에 나올 거긴 한데 제가 앞으로 좀 당겼는데요. 이 기비기라는 저는 이제 기비기라고 부르거든요. 기, 비, 기. 우리가 분모부터 읽잖아요. 일본 분수 읽을 때. 그래서 기비기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비기다. 기비기는 뭐냐면은 기준분의 비고연도 빼기 기준연도. 이게 바로 비율을 계산하는 비교할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뭐 공식 아닌 공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에 비해 B가 많다, 적다. 그렇죠? 많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많다, 적다. 이건 뭡니까? 양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다, 적다 할 때도 그냥 양을 말하는 게 뭐 10% 많다. 그렇죠? 또는 2배 많다, 3배 많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식을 이용하는데요. 양을 물어봤을 때, 변화량 양을 물어봤을 때는 비교연도 빼기 기준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순서 바꿔도 됩니까? 바꿀 수는 있지만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왜요? 비교연도 빼기 기준연도 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은 비교연도가 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증가했다는 걸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작년에 내가 돈을 1,000만 원 벌었는데 올해는 1,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플러스 100이 되면서 내가 그만큼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반대로 기준연도가 더 커요. 그럼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준연도는 뭡니까? 옛날 거죠. 옛날 값이 크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적어졌다는 거죠. 작년에 나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그럼 마이너스 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연도를 앞에 써주는 것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가 감소를 헷갈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차이가 되는 거죠. 차가 되는 거고 밑에는 항상 분모는 항상 기준연도. 이걸 아까 제가 베이스 금액 베이스먼트 영어 뭐 지하실인 거죠. 예.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서 기준연도분의 이건 다시 표현하면 이게 차이가 되는 차.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비율이 되는 거죠. 비율. 그래서 여기서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비율이 된다는 거. 네. 요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연도가 밑에 간다. 그다음에 비교연도가 앞에 가고 기준연도가 뒤에 가서 이 기비기 기준연도분의 비교연도 마이너스 기준연도 기준값분의 비교대상 빼기 기준값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휘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항상 비해, 보다, 대비, 중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것이 기준점이고요. 기준점은 분모로 간다. 그다음에 양을 나타낼 때는 비교 대상에서 기준점을 빼준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가폭, 감소폭, 변화폭 실제로 해서 제가 지금 강조했죠. 폭은 앞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합격생 수가 쭉 나왔어요. 합격생 수가 적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변화폭은 뭡니까? 차이죠. 차이. 각 값들의 차이. 그래서 15에서 20으로 변화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연도가 옛날 거 기준이죠.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 어떻게 변했냐면 기준연도가 12년도니까 비교연도 13년에서 12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값은 뭡니까? 20에서 15를 빼주니까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20 빼기 15를 해주면은 플러스 5죠. 우리가 플러스 생략하지만 그래서 5만큼 증가했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15년도에서 16년을 비교한다면은 비교연도가 28이고 빼기 32 했을 때
이건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그래서 4만큼 감소했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연도 빼기 기준 연도, 어려우면은 최근 연도 빼기 옛날 연도로 해가지고 그 차이 값을 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증가폭, 감소폭, 그다음에 변화폭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로 보시면 됩니다. 비율 자료에서. 예, 비율 자료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단위가 퍼센트로 나오고요. 학생의 비중이 나오고 이제 학년별로 몇 퍼센트다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제 설명에서 약간 여러분이 헷갈리시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율 자료 자체는 각각의 값들은 비율이 맞습니다. 비율이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100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이 비율 값들을 실수값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문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에 30%와 2017년도에 25%를 단순 계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어느 게 더 크다, 이게 30%니까 더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헷갈리시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비율값 자체도 실수처럼 판단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30%에 비해서 25%가 비율이 낮아진 것만은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진짜 값이 낮아졌는지는 몰라요. 사실 2010년도에 30%인데 이게 1000명이었고 2017년도에 25%인데 이게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전체 학생이 많이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율 자체는 줄어졌다 감소했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30%에서 25%가 됐으면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 이해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실수값이 줄었다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체 금액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지만 비율이 늘었다 줄었다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학년의 비중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숫자가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거는 실수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시면은 1학년의 비율은 17년 대비 18년에 5% 감소했다만 이렇게 말한다면 맞는 걸까요? 맞다? 틀리다? 애매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1학년의 비율이 17년 대비 18년도에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5%? 뭐를 기준으로 5% 감소했다는 겁니까? 지금 실수 값을 기준으로 5%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이 퍼센트라는 걸 기준으로 5% 감소한 겁니까? 퍼센트를 기준으로 5%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비율이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이 20 밑에도 나왔습니다만 25의 5%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25의 5%가 되려면은 25 곱하기 0.05가 되는데 이거는 5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감소한 건 5만큼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퍼센트를 실수처럼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비율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실수값은 모르지만 비율 자체가 중요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율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늘었느냐 줄어들었느냐 실제로 여성 인원의 숫자가 늘어난지 줄어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비율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율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값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20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5가 나왔을 때 5만큼 감소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5%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퍼센트를 말하려면은 20분의 5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면은 20. 그럼 뭐 25% 정도?
25%, 4분의 1이니까 25%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25% 감소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5% 감소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 끝에다가 P자 하나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5%포인트 감소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길게 설명드렸는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자료는 뭡니까? 퍼센트가 들어간 비율 자료죠. 비율 자료를 일반 실수처럼 계산을 했다. 비율 자료끼리 더하고 빼줬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25%에서 20%로 5% 정도 이 퍼센트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5% 줄어들었다고 하면 헷갈리죠. 이게 25의 5%를 말하는 거지 전체 100으로 따져서 5%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5%포인트라고 해주면은 아하 퍼센트 비율을 그냥 실수처럼 계산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비율값을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했다는 걸 표시는 해줘야 된다. 어떻게? 끝에 P를 붙여서 퍼센트 포인트라고 표현하면서 실수값을 계산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쉽죠? 계산은 쉽죠? 그냥 실수처럼 계산하고 뒤에 P자 하나만 붙인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비율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료 해석 문제를 풀다 보면 비율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이상이다, 몇 퍼센트 이하이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1%와 1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25,000의 1%다. 그럼 여러분 25,000에다가 곱하기 1 하는 분은 없겠죠? 예. 1%라는 건 뭡니까? 1%라는 거는 퍼센트라는 거는 뭡니까? 100분의 1을 나타내는 거죠. 100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25,000에 0.01. 그래서 100분의 1이라는 거는 100이라는 건 동그라미가 두 개죠. 그럴 때 소수점 이하에도 두 자리가 나오면 되는 거죠. 20%는 어떻게 합니까? 0.20.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나오죠. 물론 0은 생략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항상 퍼센트가 나오면 분수나 소수로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편리한 건 소수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0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디 25,000하고 곱하기 0.01 해가지고 곱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 뒤에가 이렇게 0이 많이 나오는 숫자들 있죠? 예를 들면 1000단위나 만단위, 100단위로 떨어지는 경우에 소수점 이하의 1로 나오는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소수점 이하의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0분의 1 곱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 똑같은 개념인데 소수점을 옮겨준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000이라는 수는요. 사실은 소수점이 없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소수점이 있는데 그 소수점이 생략된 거죠. 25,000이라는 수는. 그럼 이 소수점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지우셔도 되고 앞으로 두 칸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는 반대죠. 100을 곱해주면 뒤로 두 칸 이동하니까 여기 비어있으면 어떻게? 빵빵만 넣어주면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앞으로 두 칸 이동하면은 소수점이 여기 찍히면 소수점 밑에 0은 의미가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25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본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이제 기본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10%다. 10%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0.10인데 0은 쓸 필요 없고 0.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2, 6, 4, 4, 5, 0일 때 곱하기 0.1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밑에 한 자리니까 여기에 소수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한 칸 간다고 했죠? 하면서 소수점 이하의 0은 필요 없으니까 2, 6, 4, 4, 5 콤마 어디 여기 뒤에서 세 자리에다가 찍어주면은 26,445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요거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 계산하고 곱하기 3, 750 해주면 되는 거죠? 네. 20%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10% 계산해 준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선생님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른데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단순한 숫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잡한 숫자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1%와 1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 하실수록 뒤로 갈수록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가장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타법.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손가락 2개만 가지고 타자를 쳤습니다. 그런데 10개 손가락을 가지고 타자를 치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너 독수리 타법으로 치지 말고 10개 손가락을 다 써봐. 훨씬 편해. 그럼 꼭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독수리 타법으로 쳐도 네가 10손가락 다 치는 것보다 더 잘 칠 수 있어. 빡빡 우기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포츠나 음악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선생님들이 뭐부터 가르칩니까? 막 음악을 신나게 연주하는 거? 막 배트를 휘두르는 것부터 아니죠.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죠. 왜 그럽니까?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잘한다. 나 음악 좀 잘해. 나 운동 좀 잘해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한 사람은 폼이 한번 망가지면 나중에 금방 한계가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금방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도 뭐 나 그냥 계산해도 잘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찾아올 수 있고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실 때는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집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고집을 내려놓는 분일수록 빨리 합격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서 늦게 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은가? 고집은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부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들이 제시됐을 때는 자꾸 활용해보고 자기 거에 적용해보고 이러시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99%를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99를 곱해도 됩니다. 555400 곱하기 0. 어떻게? 99 해줘도 되죠. 근데 벌써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를 계산해서 그러면은 5554 동그라미 2개를 지우면 되죠. 아니 소수점 2개를 앞으로 옮기면 되죠. 그래서 5554로 계산을 한 다음에 99%는 100% 빼기 1%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는 전체고 그래서 1%를 빼줘서 549, 849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렇죠?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편하세요?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편하시다고 하면. 근데 그런 고집을 내세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번 방법대로 고집을 부려서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네, 이어가겠습니다.